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2섹션 유무선 네트워크 설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네트워크의 개념인데요.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와 컴퓨터를 선으로 연결시켜 놨다. 그럼 이제 유선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무선으로 연결했다. 그럼 무선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시켜 놨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예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 컴퓨터나 단말기들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한 컴퓨터의 한 이용 형태이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예요. 별거 없고. 그럼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뭐냐면 공유예요. 공유. 상호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겠다라는 거고,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데이터라든가 드라이브, 프로그램, 주변 장치, 주로 이제 프린터죠. 그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아울러 공유가 되어 있는 폴더라도 삭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제어판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클릭해서 실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는 기본 네트워크 정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설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 이런 걸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어판 들어와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 들어와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클릭해서 실행한 다음에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로컬 영역 연결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영역 연결 상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래서 IP 버전 4, IP 버전 6가 있는데 현재 버전 4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속성을 누르게 되면 연결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리죠. 이때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4를 누르게 되면 버전 4를 누르고 난 다음에 속성을 누르게 되면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리죠.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는 이제 유동 IP라고 해서 가정에서 개인이 쓸 때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단체라든가 회사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 IP 주소 사용을 클릭한 다음에 IP 주소라든가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입력해 줘야 되죠. 아울러 기본 설정 DNS 서버라든가 보조 DNS 서버 이 부분도 입력을 하게 되면 인터넷이 연결이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관리자, 그죠? 단체에서 담당하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 말 그대로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요번에는 이제 무선랜, 우리가 무선랜이라는 걸 이제 더블랜이라고 하는데, 이 와이어리스 WIR이 선이 있는 DLESS 뭐예요? 없는, 그러니까 선이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DLESS가 붙으면 없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어리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그래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는 무슨 뜻이다? 로컬 근거리 에리어 영역이죠. 네트워크 통신망.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더블랜, 무선랜. 나중에 다 배워요. 무선랜을 할 때 필요한 장비, 주요 구성 요소.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AP, 액세스 포인트인데, 액세스, 접근하다. 포인트는요, 접근하는 위치, 장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접근점, 그죠? 얘는 뭐냐면, 기존 유선 네트워크가 있겠죠? 당연히 기존 유선 네트워크가 하나는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가 있고, 그 사이를 갖다가 중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중계기 역할을 담당하는 기계예요. 액세스 포인트 AP 됐죠? 그 다음에 전파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내장 안테나죠. 그래서 내장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확장 안테나를 가지고 전송하는 거리를 갖다가 확장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얘기고, 그래서 중계기 역할을 담당하는 기기 뭐라 그런다? AP, 액세스 포인트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무선 랜 카드, 당연히 무선 랜 카드가 있어야지만 무선이 실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다라는 거고, 아울러 전송 속도라든가 인터페이스 규격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무선 랜 카드 종류가 많다 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테나 같은 경우는 무지향성 확장 안테나가 있고 지향성 안테나가 있는데,
무지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방향으로 전파를 확장하는 개념이고, 지향성이라는 거는 특정 지점 사이를 갖다 연결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무지향, 지향,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좌우단간 중요한 거, 무선내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는 액세스 포인트, 무선 랜카드, 안테나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홈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는 2대 이상의 컴퓨터끼리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대 이상의 컴퓨터끼리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겠다. 목적은요, 데이터를 공유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홈 그룹은 윈도우즈 7서부터 등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울러 10에도 있는 거고 좋은 기능입니다. 실행 방법은 제어판에 홈 그룹을 클릭해서 실행한다라는 거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그룹을 클릭해서 실행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홈 그룹을 통해서 홈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와 파일 및 프린터를 공유하겠다라는 거죠. 공유하고 장치로 미디어를 스트리밍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아울러 홈 그룹 만들기를 누르면 돼요. 이제 홈 그룹 만들기를 클릭하고 또 나오죠. 파일 및 프린터를 공유하겠다. 다음 이 부분은 뭐냐면 사진, 비디오, 음악, 문서, 심지어 프린터 공유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지정해주는 단계예요. 공유 안 됨, 공유. 바로 이 부분이죠. 공유할 거냐 안 할 거냐.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뭐가 나왔냐면 암호가 나왔고, 암호 및 지침 인쇄도 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암호 및 지침 인쇄라는 건 뭐냐면 홈그룹을 제가 설정을 했으면 상대방 컴퓨터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죠. 패스워드 외우는 게 아니고 현재 페이지 인쇄를 누르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거고, 인쇄를 해서 상대방한테 주는 거죠. 내가 홈그룹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따라 해라. 그죠? 시작의 제어판, 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홈그룹 및 공유 옵션 센터. 자, 이거는 보기의 기준이 범주예요. 그냥 큰 아이콘에서 우리처럼 그냥 홈그룹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홈그룹을 들어가서 상대방은 지금 연결을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 입력하면 되고요. 아울러 조심하실 게 뭐냐면 컴퓨터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절전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홈그룹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맞다 틀리다 장난칠 수 있겠죠? 조심하시고. 자, 이거 인쇄해서 상대방 주면 되는 거예요. 마침을 누르게 되면 홈그룹 설정이 끝난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부분인데, 홈그룹 암호 보기 또는 인쇄, 그 다음에 암호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그룹 나가기. 홈그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홈그룹 나가기 하면 홈그룹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공유된 거 보이죠? 사진, 비디오, 음악, 문서, 프린터 및 장치. 그리고 파일 탐색기에 홈그룹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정 변경. 이 부분은 뭐 하는 거냐면 네트워크 검색 온오프, 그 다음에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온오프, 그 부분이에요. 별거 없고. 이렇게 해서 홈 그룹 설정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방금 전에 살펴본 부분, 홈 그룹 만들기 단추를 눌러라.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공유할 파일, 장치, 권한 수준,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 부분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바로 이거죠. 파일 탐색기의 홈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 공유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바로 이제 상대방 컴퓨터는 지금 연결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홈 그룹 연결을 끊으려면 뭘 해라? 홈 그룹에서 나가기를 클릭하면 돼요. 자, 홈 그룹, 여러분들 윈도우즈 깔려있는 컴퓨터 이렇게 있으면요, 홈 그룹으로 한번 데이터를 공유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탕화면에 이제 네트워크 아이콘을 생성해 두면 작업할 때 효율적이겠죠. 어디 가서 하냐면 설정에 개인 설정, 테마에 가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클릭하면 돼요. 더 쉬운 거 바탕화면 바로 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인 설정, 테마 가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가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설정 들어와서 테마에 들어가서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원래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화면을 지금 제가 작게 줄여놨기 때문에 아래쪽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클릭하고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어떤 아이콘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네트워크니까 네트워크만 선택을 하고, 아울러 아이콘 변경 가능하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 복원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 가게 되면 자, 이렇게 네트워크 아이콘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고.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성 요소, 얘도 직접 한번 들어가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로컬 영역 연결을 클릭하고 나서 지금 현재 로컬 영역 연결 상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상태에서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리죠.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 또 바로 밑에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조심하실 부분은 요거예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버전 4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설치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이거는 용어의 기능만, 어떤 일을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서비스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무슨 뜻이죠?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라는 거는 바로 이 부분, 파일 및 프린터 공유 등의 추가 기능을 제공해 주는, 한번 써봐,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서비스예요. 됐고, 서비스는 아무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CLIENT 클라이언트는요, 사전적인 의미가 변호사를 찾아간 의뢰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이 클라이언트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러면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서비스 한 거를 쓰는 사람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다. 왜요? 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그거를 쓰는 것 뿐입니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이요. 프로토콜이라는 건 규약이에요. 규약, 규칙과 약속이요. 됐죠? 바로 이 부분. 사용자와 유저와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하고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규칙과 약속,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알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TCP/IP 버전 4 속성을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자동으로 IP를 받는 거, 이건 이제 유동이에요. 유동 IP. 자동으로 IP 받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개인의 경우는 유동 IP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회사, 단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요.
고정 IP를 써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잠시 후에 이제 IP 주소, 서브넷, 게이트웨이, 뭐 DNS 뭔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IP 주소를 받아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소는 누구한테 받아요? 뭐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담당자 분이라든가, 그죠? 부서에 문의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자, 가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성 요소, 바로 이 부분, 로컬 영역 연결 상태, 대화 상자에서 속성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설치를 클릭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TCP/IP. 이 TCP/IP라는 게 이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책 뒤에 나옵니다. 인터넷 할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두기만 하세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다. 오늘은 들어두기만 하시고요.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버전 4인데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유동 IP,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무슨 IP? 고정 IP.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직접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유동 IP, 그죠? IP 설정이 자동으로 할당돼요. 개인이 인터넷 쓸 때, 우리 가정집에서. 그 다음에 다음 IP 주소 사용은 고정 IP. IP 설정 값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당연히 네트워크 담당하는 분한테요. 그죠? 그 다음 IP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인데, IP 주소라는 게 뭐냐면 모든 컴퓨터들은 IP 주소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다 갖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 컴퓨터에 할당된 IP 주소, 그게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라는 거고,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외우셔야 되겠죠. 32비트 주소를 8비트씩 뭘로 구분한다? 점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호스트 PC에서 사용한 IP 주소 맨 끝에 숫자를 하나씩 늘려준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컴퓨터가 회사에 막 100대가 있다. 그럼 뒤에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가 부여된다. 그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자,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뭐냐면 얘는 일단 요거 먼저 알아두세요.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0 이걸 C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조심하실 게 또 뭐냐면 이거요.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가? 서브넷 마스크가.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아울러 서브넷 마스크도 32비트 주소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랜에 접속하는 경우 하나의 랜을 의미한다. 맞다 틀다 구분 잘 하시고요. 이번에는 기본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건 뭐냐면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라우터도 배워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장비인데 라우터의 주소예요.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게이트웨이도 또 배우니까. 그래서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 개념이에요. 기본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호스트 PC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DNS 서버 주소. DNS라는 게 뭐냐면 도메인 네임 서버. 우리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은 뭘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서로 교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그 DNS 서버의 주소예요. DNS 서버 주소 말 그대로.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업의 목적으로 두 개가 할당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 맞다 틀리다 각각의 기능, 특징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이제 네트워크 명령어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명령어는 뭐예요? 네트워크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어다라는 거고,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냐면 명령 프롬프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뭐예요? 실행이죠? 실행에서 cmd 기억나실 거예요. cmd에서 네트워크 명령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 가겠습니다. IP config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외우세요. IP config 뭐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됐죠? IP config. 회사에서 누가 IP 주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행 들어가서 cmd 치고요. IP config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기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 자,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ipconfig/all all 그러면 이제 정보가 보여주는 거고, 자세한 정보. 그 다음에 슬래시 퀘션 마크 그러면 도움말이 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핑 명령어도 중요해요. 얘는요, 암기 쏙쏙 핑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세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뭐냐면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나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접속 여부라는 건 네트워크 인터넷이 되나 안 되나 그거거든요. 핑 명령으로 확인하면 돼요. 핑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자, 형식은 핑 다음에 IP 주소 또는 DNS 주소를 넣으면 돼요. 자, 얘는 여기 있으니까 trace trace까지 그 다음에 rt. trace는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rt라는 거는 루틴, 경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됐죠? trace 추적하다, rt 루틴. 얘도 마찬가지로 trace rt 그 다음에 url 주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IP 주소 확인, IP config, 네트워크 접속 여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핑 경로 추적, trace rt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ns lookup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DNS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어인데요. 보세요. DNS에 D가 생략돼서 NS까지. 됐죠? 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DNS lookup. lookup은 무슨 뜻이에요?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DNS의 동작 여부를 갖다 확인하는 명령. URL 주소로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 NS lookup. 앞에 D가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NS lookup인데 D를 생략해버리고 NS lookup. 사용하는 방법. NS lookup URL 주소.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MBT, STAT 얘는요 좀 복잡한데 IP 주소가 이제 중복이 되면 고정 IP를 쓰는 경우에 중복이 되면 충돌되겠죠. 그 충돌 지점을 알아내는 명령어예요. 조심하실 건 MBT, STAT 조심하실 건 바로 이 부분 다시 A 반드시 대문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사용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넷뷰 네트워크 상태를 뷰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컴퓨터 시스템에 공유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현황을 상태를 뷰 보여주는 명령어.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넷뷰 그 다음에 IP 주소. 그래서 사용 예. 넷 한 칸 띄고 뷰 그 다음에 이렇게 IP 주소를 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DNS의 동작 여부 URL 주소로 IP 주소 확인하는 거 NS lookup 충돌 지점 중복 IP MBT STAT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상태를 보는 거 넷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제2챕터 제어판 N 설정 강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